인류형은 권위자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자니까요. 인류형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맞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오늘은 장중심의 인류형을 설명할 차례인데요. 부속유형을 설명하면서 그 영상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올리게 됐습니다. 1편은 인류형의 심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것이고 2편이 인류형의 부속유형 설명입니다. 원래는 좀 간결하게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만큼은 이론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인류형은 참 신기한 유형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본인이 인류형이라서 제가 인류형입니다 라고 밝히시는 분들보다는 인류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류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내가 혹시 인류형인가 하고 싶어서 염두에 두고 있었었는데 날개 부분이랑 화살 부분을 공부하고 나니까 난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류형을 바로 접어버렸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유형과 7유형, 1유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헷갈립니다. 7유형과 1유형은 화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7유형 분들이 공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1유형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며 강박에 휩싸이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1유형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난 너무 행복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의 행복하지 못함을 타인에게서 찾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왜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 거야?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하지만 인류형은 화살을 쏘아대지 않을 뿐더러 공격하지 않아요. 남에게 분노를 내뿜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인류형일수록 더 화내지 않습니다. 7유형의 공격이 마치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아내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1유형의 공격은 무겁고 아주 두꺼운 쇠망치를 들고 상대방에게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쇠망치를 너에게 날려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난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밀어넣습니다. 1유형은 타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압박합니다. 7유형은 난 이게 좋아. 너도 이게 좋지? 하면서 상대방에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약간은 서운하고 삐지기도 하고 툴툴거리면서 포기하거든요. 1유형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1유형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내가 좋으니까 너도 해봐가 아니라 이것이 옳고 맞고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예요. 1유형과 7유형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상주의라는 말은 똑같지만 그들이 그려내고 있는 내면의 그림은 전혀 달라요. 7유형이 생각하는 이상주의는 유토피아, 아주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평화롭고 미소가 넘쳐나고 그런 아주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를 꿈꾸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절대로 실현될 수 없죠. 그것은 그냥 꿈이에요. 현실은 넉넉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내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이 현실적이지 못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서 더 괴로워져서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던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1유형은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이상주의입니다. 단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내 통제 아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상주의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인류형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일하고 실행하도록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고 내가 맞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1, 유형의 모습은 6, 유형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유형과 1, 유형은 서로 헷갈립니다. 6, 유형은 성실하게 일하죠. 아주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6, 유형은 불안합니다. 내 자신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불안해요. 실수할까봐 불안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해서 상상해 놓습니다. 1, 유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공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6, 유형은 머리 중심, 1, 유형은 장 중심입니다. 만약에 6, 유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닥치면 갑자기 이 세상이 멈춥니다. 멘붕이 와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리 많은 것을 상상하면서 대비해 왔지만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머리 중심의 특징이죠. 하지만 1, 유형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면 좋아, 반드시 이겨주겠어. 장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과 투쟁을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도망치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본능대로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대결에서 머리 중심이나 가슴 중심이 상대방이 입을 것 같은 데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과 달리 장 중심인 1, 유형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옳고 맞으니까요. 그리고 6, 유형과 1,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6, 유형은 권위자에 움직인다는 것과 1, 유형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6, 유형의 기본 설명 강의를 보신 분들이 이 6, 유형이 권위자에 움직인다는 말에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 머리 중심의 내면에는 아주 방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봐 불안해요. 이 안전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상상 속의 불안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에요. 내가 엄마의 감정을, 지금 기분의 상태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에요. 아기에게 이 세상은 엄마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알아서 잘 맞춰줘야지만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알 것이며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알고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이 불안감에서 5, 유형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한 것이고, 6, 유형은 나를 안전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한 것이고, 7, 유형은 이 불안감이 너무 큰 나머지 이 불안감을 회피해서 아니야, 난 불안하지 않아, 행복해야 해 하고 자아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6, 유형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권위자라고 하고 그 권위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는 성실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지킬 수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 유형이 성실하려면 권위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 6, 유형과 1,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유형은 권위자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자니까요. 1, 유형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맞으니까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한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게 바로 1, 유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며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게 바로 1, 유형입니다. 8, 유형이 외면화된 유형으로 외부를 통제하려고 힘을 발산하고 9, 유형이 핵심 유형으로 본능적 욕구가 없는 듯이 보인다면 1, 유형은 내면화된 유형으로 내부를 통제하려고 힘을 안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옳고 올바르며 착하다는 것을 자아 이미지로 삼아서 절대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군요 하고 말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직 부족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죠. 완벽하고 옳은 것을 강조하는 인류형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기본적인 욕망은 완전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완벽함, 선에 집착하고 불완전한 것이나 분노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 투성이죠. 그러한 상황을 인류형은 참지 못하고 두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고쳐놔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 반응 형성이라는 것으로 방어 기제를 삼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복잡한 말인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반응이란 말은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 형성이란 말은 어떤 형상을 이룸 이런 뜻입니다. 인류형은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뚫고 나가기보다 주변의 반응을 만들고 이끌어내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들이 내면화된 유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억누르는 성격이죠. 바로 이 성격과 장중심이라는 게 더해지면서 생긴 방어기제예요. 이후에 인류형 부속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의 열정은 분노입니다. 이들은 내면 깊숙이 아주 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고 터뜨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완벽해 보이지 않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누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만 모를 뿐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화가 나 있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나죠. 아니야, 난 화나지 않았어. 인류형은 까다롭고 작은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남에게 설교하려 듭니다. 또 고집이 세고 초조해하면서 남들을 비난하죠. 이러한 성향이 남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난받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택하게 됩니다. 인류형의 구 날개를 쓰는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하고 인류형의 이 날개를 쓰는 사람을 사회개혁가라고 합니다. 리소 허드슨의 18가지 날개 유형을 설명한 것을 보면 인류형의 구 날개를 쓰는 사람이 미숙할 때는 참을성이 없고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이상주의자이고 성숙한 수준은 공정함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형의 이 날개를 쓰는 사람들 중 미숙한 사람은 위선적이고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지배적인 사회의 개혁가가 되며 성숙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미숙한 범위에서 성숙한 범위까지 오르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인정해주며 잘 살펴주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미숙한 범위에 가 있을 때 알아차리고 정상 범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부속 유형 설명할 차례인데요. 부속 유형 설명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